아니 일본이 기술력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수납원들이 자신과 국토부 장관에게 고맙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고맙겠지. 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처음 인사드려요. 회사를 이사했는데 지금 사무실 이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급하게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게 진짜 급한 게 잘못하면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구입하게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시려고 했다면 잠깐만 멈추고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스마트 톨링 시범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없이도 일단 그냥 통과하고 나중에 돈을 청구한다는 거죠. 이거 진짜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거 해달라고 시승기 촬영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걸 해주시네요. 사실 뭐 저희 거 보고서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세계적으로 이게 추세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를 해준 걸로 생각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하이패스거나 요거 뽑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쓱 지나가면 알아서 결제된다. 진작에 했어야지. 그런데 이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이씨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 다 도망가겠네, 돈 한 푼도 안 내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오늘은 한국도로공사가 말하는 스마트 톨링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했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막상 시작되니까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름이 이상해. 톨 자체도 요금인데 톨을 받는 거니까 톨링이 맞긴 맞는데, 근데 톨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톨링까지 하면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스마트 톨링은 좀 웃기잖아. 한국말로 하면 뭐야? 똑똑한 통행료 징수? 그게 기계가 하면 스마트한 거고 사람이 하면은 안 스마트한 거야? 저분은 똑똑한 분들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지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제도는 뭐냐? 소비자 입장에선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방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방식, 요걸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번호판 인식 납부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 그냥 됩니다. 그냥 돼요. 한국도로공사가 내놓은 그림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패스 없이라도 그냥 요 통과를 그냥 해버리면 알아서 차량 번호로 인식하고 알아서 개별적으로 요금을 정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통과해, 나중에 돈을 청구할게 라는 거고요. 돈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 말에 얼마나 고속도로를 지나갔는지 그거 우리가 다 합산할게. 합산해서 몇만 원이면 몇만 원, 몇십만 원이면 몇십만 원, 이렇게 합산한 금액을 지로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걸 지로 받아서 내는 거 오케이. 또 다른 방법은 미리 신용카드, 자동차 번호, 이걸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월말에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신용카드가 없어요, 신용카드 쓰기 싫은데요 라는 분들은 자동이체 계좌만 등록해 놓으면 통장에서 알아서 빠져나갔죠. 이거 기존 생각해보세요.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 앞유리에 붙여, 카드 집어넣어,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너무 편리해진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나마 있는 요금소도 다 없앤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요금을 주고받고 하는 요 유인 요금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톨게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울에 벗어날 때 이렇게 톨게이트 이렇게 있는 거, 요거를 다 없앤다고 합니다. 없애고 그냥 차로 지나가세요. 지나가면 우리가 알아서 찍을게요 라는 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해요. 사실 지금 고속도로 요금소만 해도 보세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했다고 하지만 단말기 있는 줄이 밀려. 아니면 단말기가 없다고 하면은 그 옆에 줄이 이만큼 길어져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면서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나죠. 심지어는 여기서 나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네 라면서 요 마지막에 갑자기 90도로 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들이받아서 사고 나죠. 그리고 또 하이패스 단말기랑 그 사이 거기를 또 들이받는 사고도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하이패스 구간 보면 진입속도가 30km라고 돼 있잖아요. 30km까지만 되는 건데 그거 너무 빨리 통과해버리면 그럼 하이패스 단말기 작동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닙니다. 거기서 30km라고 제한 속도가 있는 거는 이건 하이패스 단말기 문제가 아니라 기둥에 부딪힐까봐. 이 좁은 데니까 여기를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면 사람들 갖다 박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를 막겠다는 건지. 속도 제한은 사실상 없어요. 자동차 흐름을 정체시키지 않고 그리고 안전도 훨씬 더 확보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이,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자동차 흐름을 그걸 막아봤자 톨게이트 그거 갖고서 뭐 흐름을 얼마나 막아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런 톨게이트 같은 게 바로 유령 정체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에서 실제로 우리는 그냥 통과만 했어요. 통과만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막혀. 여기 왜 막힙니까? 톨게이트가 거기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한번 주춤한다는 거예요. 주춤하면 이 사람은 1초 주춤했지만 이 뒷사람은 그걸 보고 나서 주춤하니까 1초 늦게 주춤합니다. 앞차 주춤했고 뒷차 주춤하고, 그럼 그 뒤에 차는 그만큼을 더 주춤하게 돼요. 주춤하는 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그럼 별거 아닌 이유에서 괜히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게이트가 여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체는 생깁니다. 이걸 반드시 없애야만 고속도로 소통을 빨리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유령 정체를 막을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꼭 필요하죠.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선 당연히 이미 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도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아공에 갔을 때 남아공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톨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번호판 인식 납부 시스템은 자동차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몇 없습니다. 일본이나 대한민국 정도. 굉장히 후진국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하이패스 COKR 접속하셔서 여기서 스마트 톨링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앱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를 인식하면 안내 영상과 FAQ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희한한 점은 이걸 눌렀을 때 어서와 번호판 인식 방식은 처음이지 라고 만들어 놨는데, 희한한 점은 이 공지사항에 클릭해서 어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용카드 사전 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사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을 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여기 FAQ에 들어가도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FAQ 들어가면 더 황당한 것은 글씨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글씨가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이걸 읽으실 수 있는지. 읽을 수 있어요? FAQ가 이만큼이야. 이게 잘 보이시나? 보통 분들이 아니셔. 이 정도는 그냥 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셔야 한국도로공사도 들어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나가는 이 시점에는 아직 시작되기 전입니다. 5월 28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고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년 동안 해보고 이 다음에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류의 사업은 한번 가는 건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전체가 다 하이패스 없이 잘 통과했는데 갑자기 통과하고 났더니 하이패스 다시 설치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러면서 설치시키는 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요거는 말이 시범 사업이고 무조건 도입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 구간이 경부선, 남해선 2개 노선 9개 영업소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미부착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하이패스가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이패스 단말기를 켜고 통과하면 거기서 알아서 결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톨, 자동차 번호판 인식 납부 시스템을 쓸래요 라고 하면 하이패스를 떼거나 전원을 오프하거나 하면 알아서 된다고 합니다. 이용차로라고 돼 있는데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차로 중에서 번호판 인식을 원한다면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가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와, 진짜 굉장히 특이한 점은 PC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이 안에서 QR코드를 찍게끔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클릭해서 그 위치로 갈 수가 없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QR코드를 찍어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아래다 링크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QR코드로 했지? 자, FAQ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기서 보면은 요금제도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요금제도 중에 할인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출퇴근 할인 됩니다. 20에서 50% 할인 적용이라고 하고요. 경차 할인 있고요. 그리고 연계요금 할인 됩니다.
그러니까 타국 안에서 여기 들어왔을 때 연계요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설날 추석 면제 적용은 하이패스와 동일하게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전기차 할인이 빠졌어. 전기차 할인은 지금 하이패스도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를 써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 전용으로 등록까지 또 해야만 할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번호판 인식은 전기차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왜 번호판 인식으로 안 해줬을까? 하면 되는데, 전기차 번호판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도입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신용카드 사전 등록 서비스 등록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링크도 없어서 이걸 사전 등록을 할 방법이 지금은 없거든요. 지금 홈페이지 안에 저희가 한참 뒤져봤는데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8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달 28일에 이거 다시 들어가 보시면 아마도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FAQ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내 자동차 번호를 등록하고 그리고 만약에 차를 팔았을 때 혹시라도 그 번호가 넘어가서 그거 계속 페이가 되면 어떡하죠? 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명의 변경이 일어나면 알아서 이걸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수로 명의 변경은 하고 번호판에 그대로 남한테 넘기더라도 불합리하게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그 사람하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이런 일은 사전에 방지해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똑똑하네요. 그리고 번호판은 앞부분에 혹시라도 눈이 와서 여기 뿌옇게 되면 그럼 어떡하실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쪽 그리고 뒤쪽에 있는 번호판까지 양쪽을 찍어서,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잘 인식되면 그걸로 스마트 톨링, 그러니까 번호판 인식 납부 시스템을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 없을 것 같네요. 네, 세계적으로 정말 필요한 기능이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 대한민국만 늦었습니까?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기존부터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아니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 기술적으로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신호위반, 과속 차량 이런 거 단속 무지하게 하잖아요. 그거 번호판 인식입니다. 차가 200km로 막 이렇게 칼치기를 해도 어쨌든 다 찍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굉장히 단속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번호판 인식을 통해서 요금 납부를 하도록 진작에 하지 않았나? 여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 주요 국정과제였습니다. 2020년 이후에 개통되는 모든 고속도로에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전 사장께서 2019년 9월에 갑자기 국토부 국무총리실하고 협의를 하더니 계획을 연기해버립니다. 이거 왜 연기해? 그때 당시 이유는 신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을 우려한다 라고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때 이사장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요금 수납원이 무려 6,718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를 하게 되면 비정규직에서 절반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절반만 고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지금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신기술이 들어오면 이거 고용 못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하지 말라는 거냐 라면서 그때 당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게 기조고 기계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그렇게 한다고 내세웠어요. 아니 일본이 기술력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난데 일자리 충격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로공사 전 사장은 또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이패스 도입 이후에 요금 수납원들이 항상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2년마다 계약을 못할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수납원들이 자신과 국토부 장관에게 고맙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겠지. 겠지. 그게 언제 일인가? 이 역사가 좀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톨게이트 요금을 받으시는 이분들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어요.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6,500명 수납원 중에서 5,100명 정도는 자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400명 정도는 한국도로공사의 소속이어야지 왜 자회사 소속이 되냐? 이러면서 한국도로공사 이 공공기관에서 나를 직접 고용해라, 나를 공무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시위도 크게 했고요. 그때 당시 도로 지나가다가 여기 뭐 팜플렛 같은 거, 팻말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또 그분들이 뭐 이렇게 띠 같은 거 붙이고 뭐 이랬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는요 2019년 7월에 이분들을 해고했습니다. 이 1,400명을 한 번에 해고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연히 이걸 가지고 소송에 나섰겠죠. 그 소송에 나서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2019년 8월에 이 요금 수납원을 자회사에 놓고 자회사에서 파견하는 형태, 이 형태는 불법 파견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집단해고된 분들이 317일 만에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이 돼서 정규직 신분으로 출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일부 한 400여 명이 다시 이 도로공사의 직원으로서 정규직으로서 출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난 톨게이트 노동자였는데, 나는 요금소에서 요금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나를 요금직으로 앉히지 않고 현장 지원직이라고 해서 청소라든지 뭐 요금을 받는 이런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고속도로에서 돈을 받던 사람이니까 계속 고속도로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요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어쨌든 안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을 대신해서 자회사의 정직원으로 오신 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오셨으니까 자회사 정직원을 잘라야 되는 건가?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금보다 더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하네. 여튼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잡음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도입이 됐던 거냐? 고속도로 요금소의 파견직 분들 지금 정직원이 됐잖아요. 지금 정직원이 되면서 이제는 해고가 불가능한 철밥 고용 안정성이 높은 그런 직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기계로 대체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기계로 대체해서 일자리가 줄었다, 그럼 그냥 쉬어도 그죠. 쉰다고 뭐 잘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기계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고용이 조금 굳어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직원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늦게나마 기술 도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네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는 얘기라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네. 그럼 문제는 없을까? 이렇게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인터넷의 반응들은 이렇습니다. 자진납부, 야 자진납부가 말이 되냐? 아무도 안 되지. 그럼 이거 다 미납금이 되는 건데 미납금 엄청 생기겠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미납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미납금 계속되면 가산료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차를 팔 때 팔 수도 없습니다. 폐차도 못해요. 그냥 이 차를 영원히 탈 거 아니면 결국에 언젠간 내야 돼. 법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무거워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엄청난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얘기하는 겁니다. 과태료 안 내어 보시든가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미납금이 그렇게까지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하이패스가 있으니까 미납금이 적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그냥 통과하고 미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체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이패스 단말기가 고장나서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통과돼서 나중에 어떻게 내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하고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하이패스 음량을 보통 음소거로 많이 해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류가 나도 오류를 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납 원인을 살펴보면요, 단말기 미부착이 21%, 실제로 미부착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말기가 고장난 경우도 있을 거고, 전원이 연결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수많은 경우가 다 여기 포함되겠죠. 잔액 부족이 28%. 아니, 미리 돈을 넣어놔야 된다는 거, 요거 자체가 좀 웃기죠. 카드 미삽입, 이것도 실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 에러로 인한 미납이 11.8%. 내고 싶었는데 통신 자체가 에러가 나서 못 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중간에 세워서 낼 수도 없잖아요.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미납에 따른 미수납 요금이 95만 건, 금액은 15억 8천만 원으로 그게 매년 상승한다고 하네요. 이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모든 차로에서 카메라를 다 찍고 정확하게 미납금을 요구하는 게 더 낫죠. 이렇게 됐을 때 미납금이 어떤 면에선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미납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 이 고속도로 이용 요금 전체를 놓고 봤을 땐 그 미납금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하이패스 인식하는 장치를 계속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비용에 비하면 차라리 그냥 미납금 일부 있는 게 오히려 저렴하게 칠 수도 있다. 요즘 세상에는 일부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냥 비용으로 퉁 쳐야 돼요. 쿨하게 해야지. 네, 지금 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근데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 낭비입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 몇 대 있어요? 2천만 대 있잖아요. 2천만 대에 있는 모든 차에 단말기가 다 장착돼 있다면 단말기 가격은 얼마야? 예전에 10만원도 하고 20만원 됐습니다. 지금은 단말기 가격 뭐 많이 떨어져서 5만원에서 조금 적거나 조금 높거나 뭐 이 정도일 텐데, 그래도 얼마야? 만약에 5만원이라고 쳐도 2천만 대면 1조 원어치네? 1조 원! 그걸 소비자들한테 부담시킨 거죠.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한국도로공사가 만들면 됐을 텐데 그 요금을 청구하는 그 과정이 힘들어서 이 소비자들에게 1조 원을 부담시킨 거죠. 거기다가 하이패스는 선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미리 카드에 적립하게 한 거죠. 그러면 그거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적립을 합니다. 뭐 요즘은 후불 하이패스도 많아서 그 요금제가 그때그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자동 충전식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충전돼요. 그러면 그만큼이 쓰지도 않을 요금이 수조 원씩 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이패스로 지금 1조 원어치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보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하고 나니까 이 시스템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애초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모두에게 보급해서 모두에게 카드를 보급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게 애초에 너무 큰 잘못이었죠. 생각해보면 웃기죠. 아니, 내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카드 단말기를 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카드 단말기를 모든 사용자가 따로 들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카드 결제하시려면 단말기 사세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그걸 산 거야. 도로도 역시 이용하는 사람이 소비자인데 이거 공공재라는 생각만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는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책 만들 때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은 방향을 만들도록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좀 전기차는 아직도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아직도 참 한국도로공사는 왜 이럴까?